자, 이야기를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팀 이동근 차장도 함께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뤄야 될 내용이 워낙 많아가지고, 자, 일단은 뉴욕이 떨어진 거 조정을 받고, 거치게 조정이었지만 그 이유도 봤고, 뭐, 대충 훑었습니다. 근데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과, 그 다음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앞서 이제 일발장전에 항체 치료제 얘기, 요걸 한번 더 가봐야 되겠네요. 검증용인가 상업용인가라는 주제인데 어제 중대본의 발표와 해프닝이 좀 있긴 있었어요. 주가는 이제 셀트리온하고 아까 녹십자. 네. 조금 확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좀 되돌림이 일부 있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후장에 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고 결국은 이제 이 뉴스가 조금 그 서로 간에 이제 그 해석의 차이 또는 이제 그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오류 이런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이게 좀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무슨 얘기냐면은 네. 아시겠지만은 셀트리온은 그 자체적인 생산 시설을 완벽하게 갖고 있는 회사예요. 네. 뭐 글로벌리 진짜 그 탑 수준의 그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의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자기는 이제 임상하면서 같이 우리는 약을 만들겠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을 이제 결국은 이게 제품이 완성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거 갖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발표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뒤늦게 나중에 정정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지금 그만큼 자신감의 발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2상이 통과가 되면은 아마도 긴급 승인 사용 승인을 통해서 빨리 좀 이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위험성이 따릅니다. 지금 이제 뭐 약을 빨리 만들어 놓으면은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좀 폐기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우려가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셀트리온의 입장은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어제 사실 셀트리온이라든가 녹십자가 올라오면서 역으로 다른 이제 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주들은 다 빠졌어요.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앞으로는 이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때 지금까지는 막연히 어떤 약물이 효과가 있다더라. 이 약물 관련주가 뭐냐 해서 끌어올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형성이 됐다면은 앞으로는 이게 임상이 몇 상으로 가고 있느냐. 뭐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또 이제 그 뭐 제품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조금 더 구체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반영을 할 때 향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백신도 이제 마찬가지인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저렇게 이제 임상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가서 이게 임상이 중단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니에요. 이게 네. 이 임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사실 사람들이 그런 거를 잘 간과를 합니다. 그냥 임상 이상이면은 뭐 잘 되겠지라고 생각들을 해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는 종목들을 고르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의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백신 관련주라든가 치료제 관련주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투자에 조금 더 이제 그 신중을 기해야 되는 이제는 그야말로 될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제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이슈는 그 렘데시비르 우리나라에 투약 240 몇 명한테 했는데 네. 그중에 16분은 돌아가셨다고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그렇죠. 복합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렘데시비르는 지금까지 최고의 약이고 이거 맞으면은 뭐 이게 회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 주변에도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약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코로나19를 완치시키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렘데시비르는 도와주는 거예요. 중증 환자한테 썼을 때 조금 약효가 좋은 것뿐이지 이게 뭐 완치를 할 수 있는 약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제 저는 다시 한번 증명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코로나19 관련돼서 치료제나 백신은 정말 이 투자의 어떤 그 단계라든가 투자의 과정, 종목을 고를 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어지는 이러한 국면으로 바뀌지 않겠는가. 이제 뭐 이 약물이 효과가 있다더라 이런 식의 강세가 앞으로는 조금 좀 힘들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네. 좀 일견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코로나 백신 관련된 이벤트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그건 명암이 다 있죠. 밝은 면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투명성 그리고 또 신뢰성
전 세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백신이 지금 너무 급하게 나오니까 투여 안 하겠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각 그 제약사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간섭을 배제하겠다 말하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밝은 부분이고. 근데 이제 어두운 부분은 저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조금 과도하게 실물 경기가 달려왔던 부분이 조금 되돌림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우려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사실상 이제 지금 경기가 이제 V자로 회복이 되고 있다. 얼마 전에 뭐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 V자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 뭐 이런 네. 자평을 했던 것처럼 결국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근간에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이 이제 깔려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어찌 보면은 경제가 회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심리적으로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증시에는 좀 가장 좀 부정적인 이슈가 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와 관련된 수혜주들 이제 차장님께서 이제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어찌 보면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예견된 단계예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런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주들이 오로지 이제 기대감만으로만 움직이거든요. 근데 임상의 단계가 이제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임상 1상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안전성 테스트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근데 2상부터 3상까지는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수개월에서 수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임상의 결과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단계가 이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상 이 기대감은 약간은 이제 저항이 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기업들 특히나 어저께 이제 제가 또 저도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움직인 것과 시장이 움직인 게 거의 정반대로 지금 움직였단 말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제 분봉을 보시면은 어제 오후장에 갑자기 이제 질본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수급이 모두 다 이제 셀트리온 쪽으로 이제 좀 쏠리면서 10만 원 아래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던 주가가 뭐 10만 4천 원, 10만 5천 원 근처까지 단기간 안에 이제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분봉 네, 차트. 분봉이거든요. 어저께 이제 3분봉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죠. 어저께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제 장 막판에 이제 그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이 무거운 종목이 30만 원대 아래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다가 네. 32만 원대까지 이제 단기간에 이제 급반등이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코스닥 분봉 차트예요. 셀트리온이 올라오니까 오히려 코스닥 분봉 차트 꺾여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뉴스 때문에 마치 이제 완전히 이제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이제 개발된 것 같은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을 그냥 팔아버리고 일단 셀트리온 쪽으로 이제 수급이 집중이 됐다는 거거든요. 네. 녹십자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의 흐름도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이 이제 연출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은 전체적인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아직까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나오지 않은 제약 바이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는 분명히 좀 살아있다. 다만 차장님이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 임상 단계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분명히 이제 옥석가리가 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오른 종목들, 고평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일단 백신 얘기는 여기까지. 너무 더 들어가면 온통 백신으로 이거 말고 다뤄야 될 게 또 많단 말이에요. 사실 오늘 저희 매일경제신문 일면 탑 기사가 지금 나올 겁니다. 자, 삼성과 SK의 파웨이 반도체 공급 중단 이 소식이 있습니다. 이걸 곱씹어 보면은 이게 중국하고 아주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 영향력이 오늘 또 클 수 있죠. 안 풀어볼 수 없어요. 이따 뒤에 뭐 이렇게 대비하라 내용하고 중첩도 됩니다만 하나하나씩 그래도 조금 아이디어를 제시죠. 사실 저 삼성이나 SK 입장에서는 정말 좀 힘든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지금 이제 뒤에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버라이즌한테 대규모의 이제 수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이제 미국 기업들한테 이렇게 대규모의 수주를 받고 이제 버라이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뭐 AT&T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뭐 T모바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다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이거를 위해서는 화웨이는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결국 뭐 화웨이한테는 지금 반도체를 여기서 만약에 두 개 양손에
든 떡을 다 주고 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한쪽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어느 쪽을 포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런 결정이 나오지 않았는가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그리고 지금 미국의 스탠스가 특히 화웨이에 대해서는 너무 강경합니다. 네. 이건 뭐 약간의 사정도 봐주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지금 뭐 삼성이라든가 뭐 SK라든가 뭐 삼성 SK뿐만이 아니라 뭐 글로벌 지금 대기업들 뭔가 화웨이와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지금 뭐 저기서 만약에 뭐 조금이라도 다른 그런 결정이 나오면은 약간 그 기업들의 또 다른 쪽에서의 어떤 이게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런 결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뭐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렇죠. 결국 물론 선택의 여지가 좁았다는 거는 다 알지만 그래도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분명히 어떤 반응이 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면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 거기에 또 맞춰서 이제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 이런 것들이 또 선제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근데 저 내용 때문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좀 우려되긴 해서 그것도 좀 봐야 오히려 저는 지금 요 하웨이와 또 SMIC도 지금 제재를 또 강화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가 하웨이와의 거래를 중단한다라는 거 어느 정도 좀 얘기는 좀 되어 있는 또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 기업들보다는 엔터 기업도 중국향 수혜주들한테 더 좀 큰 악재가 아닌가. 중국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중국 소비 수혜주들한테는 정말 좀 직격탄이 될 수 있는 이슈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딱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삼성전자는 중립 이상, SK 하이닉스는 중립 이하로 이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이미 이제 얘기됐던 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잃는 거보다는 얻는 게 훨씬 더 많다. 중국 쪽에서 우리가 이제 하웨이 쪽에 이제 매출을 이제 얻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큰 미국의 기업들을 지금 고객사로 벌써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또 이제 새로운 또 수주 공시가 나왔거든요. 버라이즌 이제 8조 원 수주 공시 이제 5G 쪽에서도 계속해서 AT&T라든지 T-모바일 추가 수주 분명히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어저께는 퀄컴한테 또 5G 차세대 통신칩 스냅드래곤 4 시리즈가 이제 어찌 보면 보급형 이제 5G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것도 이제 삼성전자가 독점적으로 이제 파운드리에서 수주를 했다라는 소식이 어제 나왔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이제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나온 건데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분위기상 지금 악재가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호재가 훨씬 더 임팩트는 있을 거다. 미국 기업들 퀄컴이라든지 IBM이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중국과의 어떤 거래 단절 이게 어찌 보면 좀 사전에 예고가 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분명히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내용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 사실 중국과의 완전히 단절은 아니고 화웨이하고의 거래죠. 그렇죠. 사실 화웨이를 그러니까 삼성이나 SK 측면에서 보면은 대체 거래처는 중국의 이제 샤오미나 오포, 비포 이런 쪽으로도 이제 지금 가요. 사실 가기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건 큰 영향이 안 하는데 정치적인 이슈로 확대될까 봐 그게 이제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대하지 말자. 그래서 저 뒤에 건 이렇게 지워주세요. 제2의 사드 세대가 요건 지워주세요. 저거는 조금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득실을 따져봤을 때는 오히려 삼성전자 쪽은 오히려 득이 될 게 좀 많다. 그렇죠. 저렇게 좀 평가를 사실 해드리고 오늘 싶습니다. 아침에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저도 이제 삼성전자 아까 김현 매니저도 얘기했지만 그 주제를 원래 정했었어요. 그래갖고 IBM, 퀄컴, 엔비디아, 버라이전 해가지고 사실 그 주제를 쫙 잡았는데 다 수정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추석 전에 물론 지금 굴곡이 좀 며칠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추석 전에 아마 큰 이벤트가 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네. 미리 예고는 해드렸지만 미리 네. 나중에 좋은 재료들이니까 하여튼 뭐 너무 그렇게 위축되지 마시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은 이런 분란이 많지만 미국과 중국 간의 합의로 인해서 어제 저는 이제 농산물 가격을 계속 봤는데 주가는 어제 미국에서 출렁거렸지만 실제 옥수수나 콩 선물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니까 미국과 중국은 겉으로는 지금 막 난리지만 밑에서는 계속 농산물 주고받고 해야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한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좀 보실 필요도 있다.
사실 이제 36분, 30분이니까 김현 매니저 보내놓고 뭐 추가로 오늘 마무리 뭐 하시는 여러 말씀. 가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 TV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걱정을 많이 많이 할 거예요. 하시겠죠. 뭐 네. 한번 뭐 얻어맞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좀 조정은 또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일단 좀 잘 버틴다는 생각으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미국 시장의 조정 저는 이제 기술적인 파동의 이제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장도 분명히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10% 이제 조정을 좀 거쳤었고 미국 시장도 비슷한 이제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지켜봐왔던 것처럼 미중 간의 갈등이 첨예화되면 첨예화될수록 그 갈등이 봉합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이 더 탄력적인 호재로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뭐 미국 자체적인 어떤 부양책 그리고 미중 간의 또 갈등을 풀 수 있는 또 뭔가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아마도 미국 기술주들의 또 저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그널이 분명히 조만간에 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내일 또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대비들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무료 방송이 없으니까요. 네. 내일 또 옵션 만기를 끝나고 나서 내일 오후에 무료 방송 또 진행을 해드릴 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프닝 함께해 주신 MBN골드 김현미 매니저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